네, 안녕하세요. 캐시메이커의 시종일관 김혜진입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네, 저희 영상 오랜만에 촬영하네요, 대표님. 한 10일 만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긴 여름 휴가를 이제 보내면서 네. 한동안 이제 라이브도 올라오지 못했고 또 이제 영상도 많이 못 올렸는데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이제 또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해외 주식, 네. 달러 메이커. 네. 그래서 해외 주식 컨텐츠 관련 부분도 이제 조만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또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좀 네. 많으니까 지금처럼 캐시메이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존 구독자분들도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실 구독자분들도 보실 만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최근에 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돈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돈을 많이 쓸 테니까 영상 퀄리티를 좀 더 올려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컨텐츠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많이 해보려고요. 예. 데일리,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영상들도 당연히 네. 지금처럼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정말 기획물을 좀 네. 많이 만들어 볼까 싶어서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필히 좀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네, 그럼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랜만에 뭐 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죠. 하물며 지금 저희가 촬영일 기준 네. 오늘 흐름 또 보면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즘 그래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네.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뭐 뉴욕 증시에서도 중소형주는 잘 안 가요. 러셀 그쵸. 2000은 안 가고 빅테크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다만 뉴욕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내에서도 그 반도체 섹터는 잘 가거든요. 그니까요. 네, 잘 가는데 이게 희한하게 우리 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소부장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너무 안 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뉴욕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하물며 거기서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좋았는데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반짝 상승하나 싶었던데 지금 장중에 그러니까 다 또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폭을 많이 내어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소부장은 그냥 팔아야 되나? 이거 지금 더 들고 가도 되나? 자칫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혹시 2차전지 꼴 나는 거 아닌가? 라는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왜 요즘에 이제 소부장이 좀 힘이 이렇게 약한 건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소부장 언제쯤 갈 것인지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잘 안 가냐 왜 안 가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 세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럼 네 번째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네, 라임처럼. 이것들이 다 이제 벌써 이제 좋은 이슈가 4가지가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 벌써 나쁜 이슈가 지금 4가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게 해소가 됐는지 안 해소가 되는지 뭐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급의 쏠림 현상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흐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수급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수급의 낙수 효과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건 지금까지 이거는 지금 2번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랑 약간 연결고리이긴 한데요. 외국인 또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샀다기보다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인덱스 자금들.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라는 그냥 기계적인 인덱스 자금들이 들어온 거지 삼성전자 자체를 좋아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를 좋아해서 들어온 펀드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안 산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못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저 HBM3 막 생산하는 거 그냥 흔히 말해 언론 플레이다. 보여주기식이다. 뭐 팔 데도 없는데 저거 일단 양산만 해놓고 나중에 저거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닝 쇼크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불과 잠정 실적 발표 나오기 2주 전까지도 돌았던 이야기였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안 샀는데 섹터 펀드들이 안 샀는데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딱 나오면서 그걸 다 깼잖아요. 그 예상. 그럼 제가 이제 오픈방이나 아니면 라이브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다행히 맞았습니다. 혹시라도 안 맞았으면
내심 좀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질러가지고.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 때 보면 알겠죠? 이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라이브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도 질렀는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레거시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 다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HBM3와 관련된 부분은 컴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물론 엔비디아 쪽에 많이 팔진 않았지만, AMD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의 걸로 많이 팔아서 그쪽 관련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업황에 대한 이 불확실성, 요거는 좀 해소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급이, 원래는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섹터 펀드들 내에서 좀 소극적이었던 수급이 뒤늦게 담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에 지금 또 많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섹터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아직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적게 담은 거거든요. 예, 최근에 TSMC라든지 한물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비중에 비해서 포트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적게 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담는 거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덜 담았던 게 해소가 되니까 빨리 담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담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낙수 효과가 지금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이 잘 안 들어온다. 수급이 안 들어온다. 또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담진 않거든요. 이거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어요. 항상 반도체 빅사이클 일 때마다 초반에는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초반에는 IDM 업체들이 반도체 종합회사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소부장이 가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이례적인 경우가 없었어요. 소부장이 먼저 가고 뒤에 IDM이 가고 이건 없었어요. 항상 IDM들이 먼저 치고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낙수 효과를 받고 소부장이 갔고요. IDM,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고 소부장들이 안 간 적도 없어요. 결국에는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이번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저는 시간차를 두고 반도체 소부장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불확실성.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내 주요 소부장들은 삼성전자만 거래하진 않아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다 거래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섹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워낙 크다 보니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잘 안 가긴 했었죠. 가는 종목들도 좀 HBM과 관련돼서 특화된 몇몇 종목들만 갔지 잘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불확실성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안 났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이번 잠정 실적 발표를 봐도 알겠지만 엔비디아 없이도 저만큼의 10조 원을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엔비디아가 붙으면 분기 영업이 15조를 또 다시 재달성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양 소부장 쪽으로의 또 낙수 효과도 또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불확실성은 또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요거는 섹터 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1분기 때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는데 삼성전자도 살짝은 좀 실망감이었고, SK하이닉스도 살짝은 좀 실망감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들 기업들도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별로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2분기 실적도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도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시원하진 않았다. 그럼 2분기도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지만, 요거는 저는 이번 실적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는 빠졌어요. 맞아요. 예,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4개월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안 빠진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1분기 실적 시즌에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예, 실적 괜찮게 나온 애들은 안 빠졌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애들이 지금 거의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1분기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실망감으로 빠졌다면, 지금은 주가 자체도 안 올랐어요. 근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IDM의 시간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섹터별 이익 증가하는 순서인데요. 처음은 이 반도체 IDM이 수익을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감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좀 좋아지면 재고가 줄어듭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결국에는 IDM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증설을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개선의 수혜는 오롯이 IDM이 가져갔다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도 줄어들고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동률이 높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부터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까지 가동률을 높였어요. 네. 그러니까 2분기 때부터 지금 가동률 80% 90%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혜가 되는 건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건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재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소재 부품주가 올라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분기 실적 시즌 때 소재 부품주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확률이. 그렇다면 이미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오히려 제대로 이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3분기 이후부터는 장비주가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장비주는 결국은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증설이 소극적이었어요. 대부분 다 테크 마이그레이션, 공정전환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소부장 내에서도 장비주는 더 특화적으로 몇몇 종목들만 그냥 갔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테크윙,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이런 식으로 정말 특화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만 올랐지 나머지 장비주는 또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또 해소된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P4라인 같은 경우 또 증설 이야기 이제 공사를 잠시 중단했던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발표를 했죠. 한 83조 정도 해서 증설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증설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3분기부터는 또 발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주는 이건 역시도 시간차를 두고 충분히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건 역시도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인데, 이게 저는 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흔히 말하는 이 상승 수급적으로 제한하는 뭐 또 약간 가장 강력한 또 악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기관 외국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결국 코스닥이 가려면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물론 뭐 금투세 시행 시점이 뭐 원래 지금 거는 필요 없고 어차피 다음 1월부터 뭐 적용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안 중요하냐면 어차피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는 여기에 투자돼 있던 돈은 안 나가도 새로운 돈은 안 들어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 시행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만, 해소가 되기 전에는 개인들의 스마트머니는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서 공백이 많이 생긴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코스닥 소부장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 수급까지 막혀버리니 당연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야당 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투세 시행 관련 부분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것도 그렇고, 특히 계속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팔고 지금 미국으로 많이 가니까 서학 개미들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시행을, 물론 저는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뭐 폐기는 아닌데 개선 및 보류니까 어쨌든 내년에 시행 안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연말 끝까지 다 가가지고 안 된다 하면 이미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앞전에 제가 뭐 결정을 내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요것도 지금 슬슬 불확실성이 또 풀리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부장을 맡고 있던 요 악재들이 하나씩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저는 소부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홀딩이 맞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현금이 지금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떨어질 때 지금 자리는 더 잡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 소부장 내에서 좀 힘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HPSP, 하나마이크론, 원익QNC, 덕산하이메탈, 리노공업, 요 종목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소부장이 올라오면 2차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고, 그동안 옥인데 땅에 떨어져 있던 것들이 분명히 주워질 거다라고 보고,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옥은 요 종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미 좀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HPSP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만 HPSP의 약점은 있어요. 뭐냐면 제 라이브에서도 강조드렸지만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추세적인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워낙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전고점 수준까지는 그래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검사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마이크론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한번 기대감을 확 올랐다가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왜? 출하량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분기부터는 출하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충분히 실적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또 출하량이 늘어난다,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쿼츠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당연히 원이 QNC가 그때 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또 많이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들어간 솔더볼이 또 많이 사용될 거라는 거고, 그러면 덕산 애니메탈이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 쪽도 지금 뭐 TSMC 쪽도 좀 코떡집에 불났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반도체 출하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보면 비메모리 관련 쪽에 또 테스트 속해 포고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수 있어서 리노공 역시도 그쪽 관련 부분에 수혜가 되면서 실적이 땡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이 이번에 소부장 내에서 2차 반등 나올 때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저희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